안녕하십니까, 랜디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옵셋 밴딩 및 30도, 45도 등 각도 밴딩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글 설명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사용할 제품은 스즈락 4분의 1인치 튜브형 밴드 반경 16분의 9인치 제품입니다. 먼저 옵셋 밴딩의 의미부터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셋 밴딩이란 중심선 간의 간격 띄우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CAD 프로그램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중심에서 이 중심 사이까지의 간격, 요 간격을 얼만큼 띄워서 작업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요 놈은 요 놈하고의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 간의 간격 띄우기입니다. 직각 밴딩을 두 번 연이어 실행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옵셋 밴딩인 것입니다. 옵셋 밴딩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작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면도를 보시게 되죠. 이 도면을 보시면은 3D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면도고요.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겠죠. 우측면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또 어긋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제품들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오늘 밴딩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때 이때 해서, 그래서 최소 길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각도 조건이라든지 또 각도에 대해서 어떻게 밴딩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밴딩 작업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설명을 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차원 구도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각 밴딩으로만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옵셋 밴딩, 즉 각도 밴딩법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주변 환경의 간섭이 발생하여 직각으로만 라인을 꾸밀 수 없는 경우 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인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간섭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밴딩을 요렇게 해서 또 가야 되고, 요렇게 가서 또 직각으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피해서 이렇게 와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한 밴딩 작업은 2차원 평면 공간만이 아닌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XY, Z축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밴딩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밴딩의 방향성에 따라 밴딩을 하기 위한 직관의 최소 길이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밴드 타의 홈 부분이 보이시죠? 이 홈 부분의 영향을 피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직각 밴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반경 16분의 9인치 경우 U 밴딩 모양의 밴딩은 63mm, 계단형 밴딩의 경우에는 47mm를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심에서 L 길이까지 위치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45도 마킹 부위, 30도 마킹 부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의 최소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U 밴딩형으로 됐을 때는 약 50mm 정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면 45도의 마킹 부위가 온다 그러면은 요 정도 상황이 돼서 약 50mm 정도의 직선 길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계단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 이 절곡 부위 위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40mm 정도로만 있어도 중심선 간의 간격이 40mm 정도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P1은 36mm입니다. 4분의 1인치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가 36mm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P2는 96mm입니다.
옵셋 높이가 30mm이니까 빗변의 길이 B2를 곱하면 60mm가 되는 거죠. 벤딩 각도는 30도니까 개인값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값을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P3 같은 경우는 40mm를 더 더해주면 되죠. 여기는 개인값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P4 같은 경우는 45도로 각도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옵셋 값은 30이니까 45도면은 1.414에서 빗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개인값 다시 45도의 개인값은 16분의 1인치니까 저는 1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77.43 정도가 되고, P5는 역시 45도 밴딩을 하는 거니까 36mm를 더하고 빼기 1을 해주면은 212.43mm가 됩니다. 현장에서 수동 밴딩기를 사용하실 때 소수점 아래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계산된 수치대로 직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작점이 왼쪽이고 36mm, 96m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튜브는 계산된 길이보다 더 긴 것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최종 길이가 짧습니다. 36mm죠. 최종 길이가. P5 위치가 롤 서포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작업을 해놓고, 만약에 긴 벽안이라 그러면 굳이 미리 자르지 않고도 작업 후에 이렇게 절단하셔도 됩니다. 밴딩을 할 때는 어느 부위에 힘을 가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관이라 그러면은 U자형 밴딩인지 계단형 밴딩인지에 따라서 최소 길이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롤 서포트가 어떻게 위치가 되느냐, 튜빙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이 롤 서포트가 위치를 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편에도 미리 마킹을 해놨습니다. 길이 확인을 하고 표시를 하고서 편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향 표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숙달이 되면은 그거는 나름의 요령이 생기겠습니다. 자, 저는 또 그 다음에 롤 스포트 사이에, 롤 다이하고 롤 스포트 사이에 각도 마킹을 해놨습니다. 미리 튜브 마킹 부위를 일치시키기 편하기 위해서 나름의 요령입니다. 지금 보시면 30도 위치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마킹의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롤 서포트에서는 이렇게 마킹을 두 개를 더 했습니다. 45도까지 비례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매뉴얼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P1부터 작업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로 포인트가 맞았고 마킹 위치가 30도 위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로 포인트가 여기 30까지 오면 되는 거죠. 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눌러주면은 약 30도 정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풀고요. 반대편은 여기서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뒤집습니다. 뒤집는데 표시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표시를 너무 많이 지나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얼라인을 봐야 되겠죠. 자, 얼라인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30도로 갑니다. 억각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로가 30도까지 오게 되면 됩니다. 자, 30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평하게 이렇게 눌렀고, 이렇게 눌렀으니까 지금 40까지 놓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눌러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45도를 밴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마킹한 위치가 45 위치에 표시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빨간색이죠. 그러면은 위에 걸 안 보더라도 제로 포인트가 맞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얼라인도 맞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이번에는 45도 각도이니까 제로 포인트가 45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죠. 자, 45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반대편 여기를 눌러야 되죠. 36mm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도 다시 45도입니다. 다시 안착을 시켰고 위치는 잡았고요. 라인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제법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으면 다시 여기 제로 포인트가 45까지 오면은 요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자, 요거는 자꾸 하시다 보면은 숙달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숙달이 되면은 훨씬 더 잘하게 되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적 도면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밴딩 작업한 걸 올려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각도 변동이 약간 있는 거는 나중에 보정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게 왔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감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 자투리 부분을 남겨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보면은 두 번째 도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은 첫 번째 도면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은 여기가 30도였고 여기가 45도 있죠. 두 번째는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 총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법은 다 아시니까 또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시작점을 좌에서 우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아까 우에서 좌로 했으면은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수치하고 똑같죠. 각도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이 되셨죠?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죠? 45도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마킹한 게 빨간 부위에 마킹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부위에다가 위치를 둡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로 포인트 각도가 마킹이 여기 45도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45도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밴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죠. 역시 45도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상태로 해서 위치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얼라인을 다시 맞춰야 되죠. 얼라인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로 포인트가 이번에도 45까지 와야 되죠. 45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0도로 가야 됩니다. 한 부위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부위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또 제로 포인트가 맞는지 하고 얼라인을 다시 봅니다. 얼라인이 약간 틀어진 건 나중에 작업을 하시면서 약간 비틀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6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제로 포인트가 이번에는 여기 30까지 와야 되죠. 각도가 60도지만은 여기는 30도잖아요. 반대편도 억각이니까 30이고. 자, 30까지 오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슷하게 따라왔다는 거죠. 이제 이번 부분에는 여기를 다시 위쪽으로 눌러야 되죠. 마킹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0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찍었고 얼라인을 다시 봐야 되죠. 라인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0에 위치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30만큼 더 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뒀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했을 때도 이 상황이 맞도록 다 된다는 거죠. 40mm가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실측 도면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라인이 비슷해지죠. 나중에 요 밴딩한 값에 약간씩 차이 나는 거는 밴딩기를 써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보정치를 재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도면하고 동일하지만 최종점이 반대편인 상황, 요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 도면이 이제 41대 이번에는 U 밴딩 형태로 이렇게 밴딩이 된다는 거죠. 요 밴딩을 했을 때 40mm 있을 때는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